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우리 시댁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댁은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 그리고 서방님 부부와 시누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아버님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대기업에 취업을 했지만 회사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일찍 깨닫고 회사를 다니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있고요. 처음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다들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신 대체 왜 그러는 거야? 힘들게 공부해서 대기업에 들어갔으면 열심히 다녀야지. 그걸 못 버티고 그만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특히나 시어머님이 펄쩍펄쩍 뛰며 난리를 쳤다네요. 하지만 시아버님의 생각은 확고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얼마 뒤 회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회사를 나온 뒤 한 공인중개사에서 무작정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때 당시 월급도 거의 받지 못한 채 그냥 배운다는 생각으로 일을 했다네요. 그 바람에 시어머님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요. 어느 날 맥주 한 잔 마시던 시어머님이 조용히 말을 했거든요.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는 바람에 내가 생활비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린다니까.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님 생각이 맞았던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때 회사 그만두고 고생을 조금 하긴 했지만 네 시아버지가 공인중개사 하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투자도 잘해서 지금은 훨씬 살만하긴 하지. 근데 그때는 진짜로 징글징글하게 힘들었다. 시어머님은 그때 일을 떠올릴 때마다 치를 떨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님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남편도 행정학과를 나왔고 도련님은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남편은 시아버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 도련님은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련님도 시아버님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에서 일을 하려고 했지만 남편과는 다르게 시아버님과 안 맞아도 너무나 안 맞았다고 했어요. 결국 일을 배우던 도련님이 시아버님께 크게 꾸지람을 듣고는 화가 난 채 취업을 해버렸답니다. 결혼 전 제가 남편에게 넌지시 물었거든요. 도련님은 왜 같이 일 안 하는 거야? 내가 듣기로는 도련님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며. 말도 봐. 허구한 날 아버지한테 혼나고 그러더니 못하겠다고 나가 떨어지더라고. 일할 때 아버님이 막 엄격하시고 그런 거야? 아무래도 그렇지. 부동산 중개일도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라 꼼꼼하게 봐야 하는데 모든 걸 대충대충 하다 보니까 꼼꼼한 아버지랑 전혀 맞지가 않는 거지. 그만두기 직전에는 전세계약서 잘못 적었다가 한 번 뒤집어진 적도 있었거든. 그건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런 기본적인 실수를 하다 보니까 결국 아버지가 폭발해서는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나는 아버지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동생은 그저 아버지 원망만 하더라고. 내가 아버지 입장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더라고. 라며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암튼 시댁은 산부자와 며느리인 저까지 모두 문과 출신이었어요. 그러던 중 늦둥이 시누이가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명문대 공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공대에 합격을 했다는 말을 듣던 시아버님이 기쁜 목소리로 외쳤어요. 우리 막내가 옛날부터 맨날 뭘 조립하고 그런 것만 좋아하더니만 결국에 공대에 갔구나. 장하다 장해. 여보, 공대가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래. 난 우리 딸이 공대 가서 신나네 죽겠구만. 엄마, 요즘 여자들도 공대 많이 가거든. 그리고 평소에 내가 이것저것 고쳐줄 때는 좋다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딴소리 할 거야? 시누이가 시어머님을 나무라고 있었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시누이는 뭔가를 조립하고 고치는 것을 유난히도 좋아했다네요. 하긴 우리 딸이 참 특이하긴 했지. 인형 같은 거 사줘도 눈길도 안 주고 맨날 레고나 로봇 같은 거 조립하는 걸 참 좋아하긴 했어. 예전 생각이 나는 것인지 시어머님이 생각에 잠긴 채 중얼거리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그런 시어머님을 거들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예전에 입학 선물로 뭘 받고 싶냐고 하니까 그 전동 드릴? 무조건 그걸로 사달라고 그렇게나 졸랐었잖아. 거기다 집에 있는 전자제품이란 전자제품은 다 뜯어서 다시 조립하고. 암튼 예전부터 예사롭지가 않았다니까. 오빠, 그래도 집에 뭐 고장나면 내가 다 고쳐줬잖아.
내가 아빠 사무실 고장난 것도 엄청 많이 고쳐줬고 말이야. 그렇지. 우리 딸이 쓱 하고 지나가기만 하면 아주 말짱해지긴 했지. 시아버님이 기특한 표정으로 시누이를 바라봤습니다. 시누이 작업실은 항상 이상한 것들이 가득했는데요.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집중력이 엄청 좋은 편으로 주말에는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뭔가를 만드느라 얼굴 보기도 힘들 정도였으니까요. 하물며 시누이 친구들도 다들 공대생들이라 내내 방 안에서 뭔가를 조립하다가 성공하면 소리까지 지르며 방방 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드론에 신기한 걸 장착해봤다며 우리에게 자랑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문과 출신인 저는 그런 시누이가 너무나 멋져 보이기만 했는데요. 뭔가에 열중하며 즐기는 모습이 참으로 대단해 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도련님이 같은 회사에 다니던 동서를 인사시켰고 몇 달 뒤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동서는 얼굴도 예쁘장했고 애교도 많은 편으로 시부모님께도 참 잘하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재수 씨가 우리 먹으라고 점심 도시락을 싸서 가지고 왔더라고. 근데 음식 보고 다들 깜짝 놀랐잖아. 놀라긴 왜 놀라? 아니,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 음식 솜씨가 엄청 좋더라고. 진짜? 대단하다. 역시 애교가 많아서 그런지 참 잘하네. 근데 나는 좀 불편하더라고. 점심 도시락 싸다 주면 좋은 거지 불편할 게 뭐가 있어. 라며 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는데요. 남편의 입에서 조금은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어요. 음식도 맛있고 모양도 예쁘고 그렇긴 했는데 엄마한테 조금 미안하더라고. 참 그러고 보니 어머니께서도 도시락 준비해서 나오신다고 했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엄마는 우리가 맛있게 먹는 게 좋다고 하시면서 매번 정성스레 준비해 오시잖아. 처음에는 재수씨가 음식 만들어 와서 엄마도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재수씨 말 때문에 마음이 좀 상한 것 같더라고. 동서 말 때문이라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당신도 잘 알다시피 우리 엄마가 제육볶음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잖아? 그렇지. 어머니표 제육볶음이 진짜 맛있긴 하지. 매콤 달달한 맛이 아주 기가 막히잖아. 우리 부모님도 맛있다고 칭찬했고 말이야. 제 말에 남편이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말을 해줬습니다. 남편과 시아버님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도중 역시나 시어머니께서 도시락을 준비해서 사무실로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5분쯤이 지나자 동서가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도시락을 치켜들며 신나서 말을 하더랍니다. 오늘은 저도 도시락 준비해 왔어요. 내가 준비해 오는데 고생스럽게 뭐하러 그랬어. 회사 그만두고 종일 집에만 있으려니까 심심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럼 미리 말을 했으면 내가 안 가지고 왔을 텐데 귀뜸이나 해주지 그랬니.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육볶음 하신 거예요? 우리 집 사람들이 내 제육볶음을 젤로 좋아하잖니? 시어머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동서가 제육볶음을 하나 집어먹더니 잔뜩 얼굴을 찌푸리며 말을 하더랍니다. 어머님, 누가 간을 이렇게 세게 해요. 이런 음식은 건강에도 안 좋아요. 아버님 연세도 있으신데 건강 관리하셔야죠. 아버님, 제가 건강한 음식으로 잔뜩 준비해왔으니까 이거 많이 드세요. 이런 맵고 짠 음식들은 건강에 안 좋거든요. 동서의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고 순간 시어머님의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한참 동안을 이야기하던 남편이 제게 물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며느리가 시어머니 면전에 대놓고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떤 시어머니가 좋아하겠어? 내가 보니 아버지가 돈 관리도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 설마 그랬겠어? 내가 부동산 일을 좀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 얼굴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림짐작으로 알 수 있겠더라고. 엄마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좋을 거 하나 없을 텐데 이상하더라고. 그렇긴 하지. 어머님이 귀찮다고 관리를 안 하는 것뿐이지 모든 결정은 어머님이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당연하지. 매달 엄마가 가계부 확인하고 있는 건 모르는 것 같더라고. 암튼 난 재수씨 같은 사람 좀 불편해. 한마디로 겉과 속이 좀 다른 사람 같아 보인다고 해야 하나? 남편이 양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동서는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고 가족들이 다들 동서를 피하기 바빴다고 해야 할까요? 되도록이면 서방님 부부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퇴근하는 중이니? 네, 지금 막 나왔어요. 그럼 오늘 저녁은 여기 와서 같이 먹을까? 퇴근하고 밥 해 먹으려면 힘들잖니. 저는 괜찮은데 죄송해서 그렇죠.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수저만 하나 더 올리면 되는 건데. 알겠어요, 어머님. 그럼 오늘 반찬은 뭐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요. 오늘 반찬은 고등어 무조림이야. 와, 맛있겠다. 저는 밥 2공기 예약이에요. 라며 제가 급히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친정 부모님 2분 다 맞벌이를 했던지라 대부분 반찬 가게에서 음식을 사다 먹곤 했기에 시어머님이 만들어주는 집밥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시어머님 또한 제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기분이 좋았던 모양으로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 놓고 자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다르게 동서를 대할 때마다 시어머님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어요. 시시때때로 시비를 걸어대는 동서를 많이 불편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가족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 것인지 동서는 참 눈치 없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날 역시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신우이가 가족들에게 짜증스레 묻고 있었어요. 혹시 누가 내 작업실에 들어왔던 거야? 우리가 네 작업실에 뭐하러 들어가겠어. 보기만 해도 정신 사나운데. 이상하네. 분명히 누가 들어왔던 것 같은데. 신우이가 다시 작업실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확인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따라 들어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가씨, 왜 그래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큰언니도 알다시피 여기 작업장에 뭐가 엄청 많이 진열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요? 제가 저번에 친구들하고 드론으로 뭘 테스트하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 없어진 것 같아서요. 그거 엄청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거든요. 친구들도 다들 모른다고 하던데 뭔가 이상해요. 네? 드론이요? 그때 공원에서 보여줬던 그 드론이요? 네. 그거 엄청 공들여서 준비하고 있는 건데 그게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그걸 가져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아가씨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다들 문과 출신이라 드론 그런 거에 관심 하나도 없잖아요. 하긴 다들 그런 거에 관심이 없긴 하죠. 근데 진짜 귀신이 고칼로르시네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 있죠. 신우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지만 그 사건은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고 말았는데요. 며칠 뒤 신우이가 또다시 놀라서 외쳤습니다. 뭐야, 이번에는 무선 전기자동차가 없어졌잖아. 넌 요즘 들어서 뭐가 자꾸 없어졌다고 그래. 진짜라니까? 요즘 자꾸 뭐가 없어진다니까? 엄마, 혹시 오늘 집에 누가 왔었어? 네네, 엄마 혼자 있었구만. 오긴 누가 와. 진짜 이상하네. 누군가 내 작업실에 들어왔던 게 분명한데. 순간 신우이가 팔짱을 낀 채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 하더니만 서방님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작은 오빠, 혹시 오늘 집에 왔었어? 아니, 자꾸 작업실에 있던 고가에 대해 물건들이 자꾸 없어지길래 이상해서 그렇지. 혹시 작은 언니가 집에 왔다 간 건 아니겠지? 아니, 그냥 물어본 것 뿐인데 왜 화를 내고 그래? 알았어. 미안해. 신우이가 생각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는 모습이었습니다. 아가씨, 서방님이 뭐라고 해요? 작은 언니를 도둑 취급했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 있죠. 신우이가 긴 한숨을 내쉰 채 작업실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잠시 후 서방님과 동서가 시댁문을 박차고 들어와서는 난리를 쳤습니다. 아가씨,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뭘요? 동서가 어찌나 흥분을 하고 있던지 신우이가 잔뜩 당황한 모습이었고 그 모습에 동서가 신우이를 더욱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늦둥이 딸이라 예쁨 받고 자랐다고 하지만 사람이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대학생이나 돼서 그런 분간도 못하면 어떡해요? 아니, 저는 그냥 혹시나 해서. 아가씨가 뒷걸음질을 치며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아니죠. 평소에 저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대놓고 저 무시하는 거잖아요. 동서가 너무나 흥분한 채 말을 하고 있었기에 제가 급히 동서를 말렸습니다. 동서가 화가 난 건 알겠는데 시부모님도 계신데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오늘은 우선 돌아가고 진정되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동서 지금 너무 흥분했어. 형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제 입장이 됐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동서, 아가씨가 우리한테도 물어봤어. 작업실에 있던 값비싼 물건들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물어본 것뿐인데 너무 그렇게 몰아붙일 필요 없다는 말이잖아.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동서의 모습에 제가 약간은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했고 동서가 신우이와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다가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자마자 제가 신우이를 달랬어요. 아가씨, 동서가 원래 좀 직설적인 편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맘 쓰지 마세요. 아니, 안 가져갔으면 그만인 거지. 뭘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 난리를 쳐. 암튼 볼수록 볼매야, 볼매. 어머님, 볼매가 뭔데요? 볼매. 보면 볼수록 매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란 말인 거지. 쟤는 아주 그냥 사람 열받게 하는 용한 재주가 있다니까. 시어머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가는 신우이에게 당부했습니다. 자꾸 문제가 되면 작업실 문을 잠그고 다니던지 해. 그동안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웬일이야? 아니야. 작은 언니 보니까 갑자기 나한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뭐? 좋은 생각? 그렇잖아도 골치 아프니까 괜히 둘째랑 엮이지도 마. 걱정하지 마. 나한테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으니까. 라며 신우이가 급히 작업실로 들어가서는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며칠 뒤 신우이가 홈캠 하나를 구매해서 오더니만 제게만 조용히 귀뜸을 했어요. 큰언니만 알고 계세요. 사실은 작업실에다가 홈캠 설치할 생각이에요. 홈캠이요? 아, 범인 잡으려고 촬영한다는 거죠? 근데 범인이라고 하면 우리 가족밖에 없을 텐데 혹시 아가씨가 다른 데 두고 착각하는 건 아닌 거죠? 큰언니, 제가 그런 걸 깜빡할 리가 없잖아요. 이건 큰언니한테만 말하는 건데 아무래도 범인이 작은언니 같아요. 네? 동서가요? 설마요. 동서가 그걸 어디에다 쓴다고 가져가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날 작은언니 행동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큰언니는 그냥 모른 척하고 계세요. 라며 신우이가 작업실에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은 신우이와 저만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주말 신우이가 시댁으로 오라고 했기에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는데요. 그날 신우이가 가족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가 이상하더라니까. 내 작업실에 들어와서 훔쳐가는 범인 잡았어. 뭐? 잡았어? 그럼 우리 집에 도둑이라도 들었단 말이야?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시어머님이 혼비백산 한 채 놀라서 외쳤는데요. 근데 도둑은 도둑인데 범인이 아주 가까이 있더라고. 뭐? 가까이? 그게 누군데? 누구긴 누구겠어. 신우이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입꼬리를 올리고 있던 순간 시어머님이 조용히 외쳤습니다. 설마 네 작은 언니가 그랬다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내가 홈캠을 설치했거든?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다 촬영됐잖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가 내내 집에 있었는데 난 들어오는 거 못 봤는데. 엄마가 잠깐 나간 사이에 들어왔더라고. 내가 나간 시간이라고 하면 점심때를 말하는 거야? 어, 아마도 엄마가 점심 도시락 준비해서 아빠 사무실에 갔을 때 들어왔던 모양이야. 근데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더라고. 내가 영상을 보니까 엄마가 집에서 나가고 딱 10분 후에 여기 들어오더라니까. 한마디로 엄마가 매일 정확한 시간에 도시락을 싸서 나가는 걸 다 계산하고 있었다는 말인 거지. 대단하다, 대단해. 세상 사는 것도 복잡해 죽겠는데 참 골치 아프게 사네. 아무튼 나 이대로 못 넘어가니까 그런 줄 알아. 그때 작은 언니가 나한테 그 난리를 쳤는데 절대 그냥 못 넘어가. 라며 신우이가 작정을 한 듯 말을 했는데요. 시어머님이 놀라서 신우이를 말렸습니다. 딸, 내가 잘 말할 테니까 이번만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니들이 그렇게 싸우고 그러면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 엄마,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건 엄연한 도둑질인 거야. 여기 작업실에 뭐가 엄청 많아서 없어져도 내가 잘 모른다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내가 그걸 모르겠어?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것들인데 절대 못 참아. 그래서 뭘 어쩔 건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들 그냥 기다리고 있어봐. 신우이가 어찌나 똑부러지게 말을 하던지 가족들 모두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요. 그냥 딱 보더라도 동서 앞날이 깜깜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했는데 시어머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무슨 사달이 나도 보통 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시댁에 들어갔는데요. 신우이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반기며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던 제가 놀란 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세상에나 영상에는 동서의 기가 막힌 모습이 고스란히 촬영돼 있었거든요. 넋이 나간 채 영상을 보고 있던 저를 보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신우이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오늘은 베란다 구석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작은 언니가 딱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자마자 제 방으로 들어가더니 이번에는 다른 것도 아니고 서랍장에 있던 아끼던 목걸이까지 주머니에 넣는 거 있죠?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베란다에서 작은 언니가 1층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이번에 새로 실험하고 있던 다른 드론을 띄웠거든요. 근데 이 드론이 물론 촬영도 되지만 제가 스피커도 장착해 놓은 거라 미리 저장해 놓은 목소리를 재생시켰는데 작은 새언니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체가 완전 난리가 났지 뭐예요. 와, 난리 났네. 저게 뭔 망신이에요. 동서 진짜 창피해서 어떡하냐? 영상을 보던 제 입에서 그 말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을 피해 동서가 여기저기로 뛰어다니는 모습이었고 그런 동서 뒤를 드론이 바짝 뒤쫓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드론에는 스피커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소리까지 들려왔어요. 도둑이 왔어요, 도둑이. 여기 간땡이가 분 도둑이 왔어요. 힘 빼지 말고 자수하여 강명 찾자. 자수하여 강명 찾자. 마치 계란 파는 트럭에서 들리던 소리와 흡사한 소리가 드론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기에 사람들이 신기한 듯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어떤 사람들은 드론을 영상 촬영까지 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동서가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고 나중에 시어머님이 아파트로 들어오다가는 놀라서 동서에게 다가갔지만 동서가 불이 나게 도망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우이도 시어머님을 봤던 모양으로 드론을 멈추는 모습이었고요. 한참을 이야기하던 신우이가 말을 멈추자마자 시어머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누가 공대생 아니라고 할까봐 내 딸이니만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어쩜 이런 생각을 다 했어? 내가 그랬잖아. 가만히 안 있는다고. 진짜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이젠 하다하다 내 목걸이에까지 손을 대? 어쩜 올케 언니가 돼서 신우이 걸 훔쳐갈 생각을 하냔 말이야. 이건 뉴스에 나올 일이라니까. 그리고 한번 호되게 당해봐야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한다니까. 신우이가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하고 있었기에 가족들이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 서방님이 혼비백산한 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야, 김민정. 아무리 그래도 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오빠야말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 물건을 말도 없이 훔쳐간 건 작은 언니잖아. 뭘 또 훔쳐갔다고 말을 해. 어쩌다 보니까 좋아 보여서 그랬다는데 동네방네 망신이랑 망신은 다 당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도둑질이 아니면 대체 뭐야? 그건 그렇고 그동안 가지고 간 거 싹 다 가지고 와. 뭘 가지고 와? 뭐긴 뭐겠어. 그동안 내 거 훔쳐간 거 다 가지고 오란 말이잖아. 신우이가 서방님을 다그치고 있었는데요. 서방님이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 없는데? 뭐?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은 네 새언니가 그거 중고마켓에 팔았대. 엄청 기능이 좋아서 비싸게 팔았더나 봐. 뭐? 남의 걸 가져다가 거기다 팔았단 말이야? 아니, 처음에는 나도 그냥 너한테 말하고 잠깐 빌려온 건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 부속품도 많은데 그걸 그냥 내다 팔면 어쩌란 말이야. 그동안 가져간 거 오빠가 다 물어내. 그리고 작은 언니는 왜 안 오고 오빠만 온 거야? 당사자가 직접 와서 사과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 사람 지금 친정에 갔단 말이야. 드론 사건 때문에 충격받아서 지금 알아 누웠대. 충격은 내가 받았거든. 내가 비싼 부품 사느라 용돈을 얼마나 아끼고 아껴서 썼는데 그걸 다 내다 팔 생각을 해?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다 필요 없고 내가 내역서 청구할 테니까 오빠가 다 갚아. 알았어. 그까짓 거 얼마나 된다고 치사하게 가족끼리 이 난리야.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서방님이 큰 소리를 치고 있었고 신우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금액을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간 거 대략 계산해봤거든. 여기 있으니까 내 통장으로 입금해. 이게 뭐야? 530만 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깟 드론이랑 그런 게 이렇게 비싸다고? 그것도 많이 깎아서 그 정도고 거기에 내 목걸이 값은 빠진 거니까 그건 따로 알려줄게. 빨리 안 갚으면 작은 언니한테 전화해서 난리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내가 경찰에 신고 안 한 걸 감사하게 생각해.
시누이 말에 서방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는데요. 아마도 평소 시누이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지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뒤 서방님은 매달 얼마씩 돈을 갚겠다는 각서까지 썼고 매달 시누이에게 돈을 보내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다 그 뒤 동서의 얼굴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아주 조용히 살고 있는데요. 가족들도 동서와 마주치지 않아서 반기는 모습이랍니다. 시댁 가족들과 잘 지내고자 조금만 노력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